오늘은 유칼립투스 오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예. 네. 봄 날씨가 이제 완전히 봄 날씨죠? 네. 산책도 하시고 등산도 하셨어요? 예. 네, 아주 부지런한 하루를 보내셨네요. 오늘은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아로마 세라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네. 혹시 직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오, 다들 많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아로마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아로마라는 게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향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치유에 사용하는 것을 바로 아로마 세라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로마 세라피에는 오일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주로 사용하는 이 오일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주된 종류가 에센셜 오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센셜 오일이라는 건요, 약효를 갖고 있는 식물, 특히 허브에서 추출한 휘발성의 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아로마 세라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물도 뭔가 이렇게 해충이라던가 박테리아라던가 다른 세균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식물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아로마 세라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식물의 어느 부위를 추출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인체에 활용되는 부분이 좀 달라요. 그것을 하나씩 볼 텐데요. 정리한 그림이 있어서 한번 함께 볼까 합니다. 식물 추출 부위와 에센셜 오일의 관계예요. 보시면 식물에서 추출하는 부위가 주로 꽃이라던가 잎, 그리고 열매, 줄기, 뿌리 이렇게 5부위에서 추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꽃은 색깔이 어때요? 화려하고 예쁘죠? 왜 그렇게 예쁘고 화려할까요? 꽃은 네, 벌이나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한 색과 향을 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특징 그대로 사람에게 주는 도움이 거의 비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꽃의 그 화려하게 유혹하는 그런 성질을 그대로 사람에게 관계가 되어서요. 사람의 생식기 부분에 주로 영향을 주는 곳이 꽃에서 추출한 부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잎에서 추출한 부위는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 에센셜 오일의 한 80% 이상은 잎에서 추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잎이 주로 식물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광합성 작용도 하고 뭐 영양을 흡수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겠죠. 호흡을 한다거나. 그래서 사람에게 주는 영양 역시 호흡기 쪽에 주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잎에서 추출한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의 그 외피라던가 줄기 부분은 사람의 피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뿌리는 식물에 있어서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부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어디일까요? 네, 머리, 이 뇌 쪽에 영향을 주는 게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지요. 뿌리는 뇌, 신경계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줄기라던가 잎이라던가 이쪽은 피부나 호흡기 쪽, 그리고 꽃은 생식기 쪽. 이렇게 되면 대략 어느 부위에서 추출했으면 어디에 효과가 좀 있겠구나 라는 거 대략은 아실 수 있겠죠. 꼭 그 부위에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아신다면 어느 부위에서 추출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추출했는지를 아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은 유칼립투스 오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유칼립투스 오일은. 네. 많이 들어보시고 아마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 유칼립투스 오일은 잎에서 추출한 오일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위에 좋을까요? 네, 코나 호흡기 쪽에 좋겠죠. 네,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이 유칼립투스는 1788년에 프랑스의 식물학자 샤를 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꽃이 피기 전에 꽃 받침이 그 주위를 잘 감싸고 있어서 그리스어로 잘 덮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 유칼립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아름답다, 또 잘 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꽃을 한번 볼까요? 예쁘죠? 화려하고 예쁘죠? 꽃이 피기 전에 봤더니 정말 잘 덮여 있죠. 네, 그렇게 잘 덮다라는 의미의 유칼립투스라고 하는데요. 도금향과의 교목 고무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밑에서 찍어서 커 보이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굉장히 큰 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자라면 키가 100m까지도 자란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는 나무라고, 또 그 성장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에서 많이 날까요? 네, 호주에서 많이 나요. 호주에서 약 호주 전체 식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유칼립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유칼립투스를 잘 활용해 갖고 왔다고 해요. 가벼운 상처가 있거나 세균에 감염이 됐거나 상처를 소독한다거나 이럴 때 그걸 으깨서 사용을 했었고요. 기관지염이나 기침이 있을 때도 이 오일을 잘 활용해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칼립투스 잎을 또 잘 먹고 사는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네, 바로 이 동물이죠. 코알라예요. 코알라가 주식으로 먹는 것이 바로 유칼립투스 잎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칼립투스에는 사실 독성이 있어서 다른 동물들은 이것을 먹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코알라는 이것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잘 먹고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유칼립투스 잎이 이런 모양인가요? 주로 어떤 모양으로 알고 계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좀 기다란 잎을 갖고 있는데, 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유칼립투스 잎 맞나? 하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칼립투스 잎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유칼립투스 잎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유칼립투스는 한 700에서 800여 종의 종류가 나뉘어져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한 20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잎들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이런 모양도 있고, 네, 우리가 주로 봤던 잎이 이런 모양 아니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유칼립투스 글로블루스라는 이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종류는요, 살균,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면역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해요. 그 속에 유칼립톨이라는 것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유칼립톨이라는 게 1.8 시네올이라는 화학 성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될수록 폐, 기관지 이쪽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700여 종 중에 가장 많이 재배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글로블루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원해 동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칼립투스도 바로 이 종류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속에 바로 1.8 시네올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칼립투스 오일을 사용하실 때 이것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부위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주로 호흡기 쪽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 이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효능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항염, 항균 효과. 이것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감기 걸렸을 때,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있을 때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칼립투스 오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일 속에 있는 주성분이 그 시네올과 모노페르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네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흡기 염증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모노페르펜이라는 것은 백혈구의 항종양 활성 인자인 사이토카인 생산을 촉진하고, 그리고 항염증 효과를 주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염, 항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유칼립투스 오일인데요. 특히 기침 날 때 이거 많이 사용해 보셨죠? 기침이나 그리고 가래 있을 때 이 거담 효과를 주기 때문에요. 유칼립투스 오일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확장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천식이나 비염의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강한 살균 작용이 있어서요, 기관지 내에 어떤 세균들이 있을 때 그 세균을 없애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관지염, 인후염, 부비강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개선시켜주는 오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방광염이라던가 요로 감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모든 오일이 대부분 이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요, 특별히 피부 질환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오일은 대부분의 이 허브 오일들이 곤충이나 이런 다른 벌레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어디 나갈 때 벌레가 많이 달려들 때 이런 오일을 잘 활용하고 나가면 벌레 퇴치 효과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항산화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혈액의 산소 운반을 활성화시켜서요,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것이 개선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 뜨거운 데 있어서 좀 그을리거나 좀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 거기에 발라주셔도요, 냉각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가라앉고 좀 진정되는 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드름, 건선, 습진, 세균성 질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두피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려움증이 좀 심하다던가 머리에 비듬이 좀 많이 생긴다던가 이럴 때 샴푸 하실 때 유칼립투스 오일 몇 방울 사용하시면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정신 건강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피로가 누적되거나 신경 안정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불안하거나 우울증이 있을 때 그것을 좀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이 좀 떨어질 때, 그리고 기억력이 좀 떨어질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요, 학생들이 이런 옷소매라든가 이런 데 몇 방울 떨어뜨려서 너무 졸리거나 너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이 안 될 때 그 향기로 인해서 집중이 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분노 조절이 좀 안 될 때에도 이 향기를 흡입하면 좀 가라앉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해요. 또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또 머리가 너무 복잡하거나 이럴 때도 머리를 맑게 해주는데 이 향기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진통작용인데요. 통증 부위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발라주시면요, 증상이 좀 완화될 수 있고요. 관절염이나 두통 이런 데에도 흡입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좀 이 증상들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염이나 진통작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유칼립투스 오일에 함유되어 있어서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또 근육이 뭉쳐서 근육통이 있을 때에도 잘 마사지를 해주시면 그 통증이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항바이러스 벌레 퇴치 효과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허브 오일 향기를 벌레들이 싫어하거든요. 이 식물이 그 벌레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뿜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면 우리도 야외 활동할 때 벌레 퇴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추출물을 양치할 때 좀 사용을 한다거나 하시면 입안 염증이라던가 이런 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구강질환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살균 효과가 있어서 벼룩이라던가 머릿니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에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살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모든 오일에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유칼립투스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은 과용이나 남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다고 했으니까 하루 24시간 아주 넓은 부위에 과하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또 좋지 않으니까 적당량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식용을 꼭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알러지라던가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뭐 호흡곤란이라던가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으니까 식용이 아닌 것은 식용으로 하지 마시고요. 꼭 확인하시고 복용하실 때에는 식용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약이 있는 경우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고혈압이라던가 뇌전증이라던가 이런 걸 앓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사용을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도 주의를 해야겠죠. 또 피부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피부의 넓은 부위를 좀 사용하실 때에는 희석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희석해서 사용하실 때는 캐리어 오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
흡입을 하거나 그 향기를 맡으실 때 눈이나 이렇게 점막이 약한 부위에는 에센셜 오일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눈이 따갑고 자극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눈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사용법을 알기 전에 이것이 우리한테 흡수되고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야 할까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코로 들어오죠. 우리가 향기를 맡음으로 인해서 이게 코로 흡입이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변형계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들이마셨을 때에는 폐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온 몸으로 다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피부에 발랐을 때에는 또 림프계로 연결이 되어서 온몸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혈관까지 흡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바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사용법을 한번 알려드리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증기흡입이에요. 몇 번 실습을 해보기도 했지만 첫 번째는 대야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뜨거운 물을 대야에 부으시고 유칼립투스를 한 4-5방울 넣으신 다음에 수건으로 증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싸서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또 주의하실 것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너무 뜨거운 것이 들어갔을 때에는 여기 화상 입지 않도록이요. 조심해서 너무 뜨거울 때는 바깥 공기 좀 쐬시고 다시 하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칼립투스 오일뿐 아니라 라벤더라던가 다른 오일을 함께 사용하면 또 진정 효과가 있는 좋은 오일들이 있거든요. 잘 알아보셔서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컵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야를 이용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준비하는 게 귀찮다 하실 때에는 그냥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시고요. 거기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1-2방울 넣고 코로 증기 흡입을 하시면 또 가볍게 또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요즘 가습기 이용하실 경우에도 거기에 한 3방울에서 5방울 정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가습 효과를 보실 때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수건을 사용하는 건데요. 젖은 수건을 좀 따뜻한 수건에 몇 방울 떨어뜨리신 다음에 들이마시고 숨쉬고 들이마시고 숨쉬고 이렇게 하시는 거 역시 흡입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향기요법이에요. 증기를 꼭 이용하지 않더라도 향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손에 1-2방울을 뿌리시고 손을 비비신 다음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흡입을 하시면 되는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시고요. 그리고 코와 입으로만 해서 코로 깊이 들이마시면 배 깊은 곳으로 이 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 마스크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는데 그 마스크 사용하실 때 그 안에 1방울 톡 떨어뜨리신 다음에 마스크를 하시게 되면 그 속에서 호흡할 때 그 향기가 들어갈 수 있어서 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인헤일러라고 해서요. 심지를 넣고 코로 깊이 들이마실 수 있도록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심지에도 몇 방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디퓨저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디퓨저에도 유칼립투스 오일을 몇 방울 넣어서 향기가 전해지도록 하시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유칼립투스 오일뿐 아니라 티트리라던가 페퍼민트 오일을 함께 사용하셔도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일을 바르는 건데요. 특히 비염이라던가 감기 때문에 코막힘이 있다거나 이럴 때에는 굉장히 숨쉬기 답답하시잖아요. 그럴 때 면봉에다가 유칼립투스 오일을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코 속에 이렇게 조금씩 발라주시면 역시 숨 쉴 때 좀 코가 뻥 뚫리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코 막힐 때 특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당혈이나 영양혈 이런 곳에 바르고 주무시게 되면 향을 주무시면서 계속 맡으실 수 있어서 도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인당혈은 눈썹 사이, 요 가운데 여기에 바르고 주무셔도 되고요. 영양혈은 콧방울 옆에 이쪽에 바르시고 주무시면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뭐 이런 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벌레 물리었을 때에도 물린 부위에 좀 가볍게 발라주시면 2차 감염도 예방하실 수 있고 가라앉는 데에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지 하는 건데요. 염증 부위에 소량을 이렇게 발라주시게 되면 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감기가 심하다 할 때에는 목 주위에 좀 발라주시면 그 염증에도 항염작용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고
폐 쪽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데는 앞가슴 쪽을 좀 발라주시게 되면 폐 부분에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너무 뭉쳐서 근육통이 있다 하실 때에도 소량 뿌려서 그쪽에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국소 부위가 아니고 좀 넓은 부위다 라고 할 때는 캐리어 오일을 함께 발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캐리어 오일이라는 것은 이 에센셜 오일은 휘발성의 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향이 금방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농축되고 좀 강하기 때문에요. 직접 사용했을 때는 피부 트러블을 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캐리어 오일을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올리브유 이런 것도 다 캐리어 오일에 해당이 되거든요. 올리브 오일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휘발성으로 인해 날아가는 향이 조금 더 오래 잡혀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칼립투스의 좋은 효과를 피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데에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캐리어 오일, 베이스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함께 희석해서 마사지 하면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근육통이 심해서 따뜻한 물에 좀 담그고 계시고 싶다 하실 때에도 유칼립투스를 한 20방울에서 30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그 물에 조금 담그고 계시면요 근육이 쫙 풀리고 이완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피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두피 가려움증이 심하고 또 지성 피부고 또 비듬이 좀 많이 생긴다 하는 경우에는요 샴푸할 때 유칼립투스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함께 샴푸하시는 것 또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하는 건데요. 기침이 좀 심하다 하실 때에는 따뜻한 물에 유칼립투스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대로 음용하셔도 되고요. 감기가 좀 심해서 그런 경우에는요. 따뜻한 물에 꿀을 한 스푼 넣으시고 소금도 한 3분의 1스푼,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으신 다음에 식용 유칼립투스를 한두 방울 넣어서 음용을 하시게 되면 감기에도 좋고 또 기침 완화에도 좋으니까요. 활용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허브 오일을 알고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19라던가 전염병이 돌 때에는 특히 기침이나 이 호흡기 쪽에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칼립투스 오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일을 잘 활용하셔서 호흡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우리 면역력도 올린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